안녕하세요. 강남 하이퍼 심층면접 캠프로 연수대학 학과 합격한 박원규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1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수면 시간을 채우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기부 관리랑 직결되어 있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바른 학생으로 기억에 남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힘들게 했던 과목은 영어였는데요. 6평 전까지 학원 커리큘럼만 계속 따라가고 있었어서 혼자 공부하는 법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좋다는 인강도 여러 개 들어보고 했는데 결국에 수능 전날까지 90점 플러스 마이너스인 애매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영어가 제가 본 전형들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과목이기도 했고 다 같이 어려웠어서 망정이지 다른 과목을 그 상태로 들어갔거나 영어가 쉬웠거나 그랬으면 정말 아찔할 뻔했습니다. 제가 6월 초에 원래 물원생원을 탐구 과목으로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6월 초에 지원 생투로 변경을 하면서 생투는 제가 금방 완성을 했는데 지구과학원이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2025년 수능 이후로 지구과학도 타임어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되게 많은 개념형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그런 게 중요해졌는데요. 이런 압박감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를 금방 넘겨서 그랬던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생투처럼 버릴 건 버리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30분 동안 19문제만 푸는 걸 목표로 잡고 모의고사를 실무들을 풀기 시작했더니 한 시험에 두세 개씩 실수를 하던 게 거의 없어지게 됐습니다. 수능까지 같은 마음가짐으로 수능을 응시했고 19문제 중에 한 문제 실수하고 그 남은 한 문제를 찍어서 맞춰서 다행히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공부가 안 되는 날에는 저는 애초에 공부가 안 되는 날에 억지로 해봤자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예 일찍 잠에 들거나 아니면 생기부용 책을 읽거나 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슬럼프를 많이 겪는 친구들도 있던데 저는 딱히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불필요한 습관은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 세우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계획을 정말 잘 세우고 이걸 확실히 지키면서 분명히 학습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계획을 세워놔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에 회피를 하게 되더라고요. 계획을 세우면 약간 강제성이 있다고 받아들이는데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해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능률도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피해야 할 생활 습관은 소위 말하는 미라클 모닝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기간이나 새학기, 방학 시작만 되면은 이제부터 달라지겠다면서 엄청나게 일찍 터무니없이 일찍 일어나거나 늦게 자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몸의 루틴을 깬다는 게 굉장히 크게 리스크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갑자기 생활 패턴을 바꾸면 평소에 잘 공부하던 시간도 망가진 수면 패턴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집중을 잘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친구들 중에 한 달을 넘기는 친구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MBTI가 대문자 P이기 때문에 주로 그날그날 땡기는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긴 했어요. 흥미를 느껴야지 원동력이 생기는 타입인데 다행히 제가 수학이랑 생투가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여름방학까지는 이렇게 그냥 원하는 대로 공부를 주로 했고 여름방학 끝나고부터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지구과학이나 국어의 비중을 올려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9평 이후부터는 매일 풀모의고사를 풀고 오답 정리한 후에 남는 시간에는 또 국어와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국어는 국정원 기밀문서라는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기출을 분석하고 정리를 했고요. 문제 하나하나의 오답 정리보다는 전체적인 감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국어 오답 노트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수학은 2학년 말에 수분감만 한 바퀴 돌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 과목 자체가 추세가 빠르게 바뀌는 편이고 이미 고착화됐다가 없어진 유형들은 다시 안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옛날 기출들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당해 6월, 9월 모평을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유명한 강사팀들이 만든 예상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출을 따로 더 풀지는 않았어요.
수학 문제를 보통 노트에 풀고 책은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편이어서 틀린 문제들은 따로 원래 책에 표시를 해두고 틀린 이유까지만 써놓은 다음에 수능 2주 전부터 옛날에 푼 문제집들을 전부 펼쳐보면서 틀린 문제만 다시 한 번씩 확인을 했어요. 주변에 연세대 면접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되게 막막하던 상황이었는데 이 학원에 심층 면접 캠프를 신청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특히 연세대는 작년부터 면접 기조가 아예 바뀐 상태여서 관련 자료나 정보를 구할 길이 전혀 없었는데 심층 면접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변형 문제로 연습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답변을 전개해 나갈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점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였는데요. 확실히 실제로 말하면서 진행하니까 긴장도 덜 되고 다른 학생들이 같은 제시문에 대해 발표하는 걸 타산지석의 마음으로 들으면서 내 자신의 완성도도 높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연세대 제시문 면접 준비만 들어서 이제 다른 수업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수업은 처음에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각 유형별로 해결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몇 문제 정도 같이 풀어보고 속으로 생각한 답변과 선생님이 주신 답변을 비교하면서 이걸 메모하고 정리했습니다. 이후에 숙제로 몇 문제 풀어본 뒤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몇 문제 정도 발표를 진행을 해요. 이 과정에서 내가 생각한 답변이랑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이 발표한 답변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완벽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답변을 모두 고려를 해서 잘 융합해서 답변을 완성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2027 학년도 모든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